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습관이 답이다. 저자는 톰 콜리, 출판사는 이터입니다. 습관은 과학이다. 습관은 뇌에서 다스린다. 우리 뇌 속에는 둘레 계통이라고 하는 내외 깊숙한 곳이 있고 그곳에 바다핵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체 집단이 있다. 쉽게 말해 바닥핵은 골프공만한 뇌세포 덩어리다. 바닥핵은 습관을 통제하는 중앙 컴퓨터와 같으며 바닥핵의 주요 임무는 습관들을 감독하는 것이다. 바닥핵은 지속적으로 서로 잡담을 나누는 뇌세포들을 발견하면 이 세포에 습관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결국 습관은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특정 뇌세포들의 다름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빈번하다는 데 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뇌세포들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일부 뇌세포들은 평생을 붙어 지내기도 한다. 세포 사이의 접합 부위를 신경접합부라고 부른다. 이것은 시냅스를 말한다. 뇌세포들 사이에 대화가 빈번할수록 신경접합부는 더욱 강해진다. 당신의 습관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습관은 주로 삶에서 만들어가는 인간관계, 교육, 경험, 환경 등에서 나와 수년간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형성된다. 부모, 멘토, 독서, 역경, 공식교육, 문화, 환경, 형제자매, 배우자나 중요한 인물, 친구, 동창, 직장 동료, 조부모, 장인, 장모, 팀원, 공인 등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뇌세포에 습관 이름표를 붙인 바닥핵은 이제 활동을 지시한다. 바닥핵은 습관이 활동을 시작할 기회가 보이면 뇌의 앞부분에 그 신호를 전달한다. 습관을 시작하라는 신호다. 신호를 받은 뇌 앞부분은 뇌세포에 명령을 보내고 그러면 습관 뇌세포는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다. 일단 이 세포가 작동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 생각,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습관은 의식의 레이더 바로 밑에 잠복해 있다. 뇌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습관은 왜 그렇게 뇌에 중요한가? 습관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며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우리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뇌가 일을 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것이다. 습관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몸의 지혜다. 반면 의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뇌가 다량의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한다.
우리 몸에서 뇌를 포함한 모든 세포에 공급되는 연료가 포도당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마지막에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된다. 포도당은 각각의 세포를 통과하며 한 번 세포 안에 들어가면 분해되어 연료로 사용된다. 포도당을 세포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무게 1.6kg밖에 되지 않는 뇌는 몸 전체의 포도당과 산소 중에서 무려 20%를 매일 소모한다. 그런데도 다른 신체와 달리 뇌는 포도당을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은 뇌에 귀중한 연료다. 습관은 그렇게 귀중한 연료를 아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습관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다. 습관은 대를 이어 흐른다. 우리가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근원은 부모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 모델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현상은 신경학과 일부 관계가 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있다. 아이들은 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게 된다. 결국 어떤 습관은 아이들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부추길 때도 있다. 미국 브라운대 산하 뉴잉글랜드 아동심리학센터의 프레스먼 박사가 미국의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습관은 9살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생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환경, 직장 생활의 멘토, 교육 혹은 역경이라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습관에 관한 내 연구에서 다룬 사람들 역시 대부분의 습관을 부모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경로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적인 멘토가 되어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녀를 성공한 백만장자로 키운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이다. 그들의 자녀가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연구에서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75%는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배웠다. 그리고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이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쳐 줬다. 우리가 부모에게 습관을 물려받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을 물려준다. 심지어 DNA를 통해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다. 사람의 몸에는 약 100쪽의 세포가 있다. 각각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평균 2,4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일부는 어머니에게서, 일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습관은 유전자를 살아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뇌 사용자 매뉴얼 저자 하워드에서는 나쁜 습관은 좋은 유전자를 비활성화하고 나쁜 유전자는 활성화한다. 살면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한다. 습관은 DNA도 바꿀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DNA가 바뀌면 변화된 DNA를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다. 나의 습관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은 그래서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책이 멘토가 된다. 벤 카스는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세계적인 신경학자다. 카슨의 어머니는 자식이 빈민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했다. 카슨의 어머니는 어린 카슨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만들었다. 아들이 매일 책을 읽도록 어머니는 매주 아들에게 읽은 책의 줄거리를 한쪽 분량으로 써오도록 시켰다. 어린 카스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다. 한 주가 끝날 때면 카스는 그 주에 읽은 책의 줄거리를 어머니에게 제출했다. 매일 책을 읽는 부자 습관은 카슨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카슨은 가난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의 부를 이루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은 카슨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성적이 올라갈수록 카슨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으로 카슨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다. 지금 그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꼽힌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오구 만디노, 잭 캔필드 등 자수성가한 작가들에게서 배웠다고 말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의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 또
63%는 직장으로 출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 독서를 하더라도 58%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다.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에는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 전기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55%는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도 읽는다. 이런 책들은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서적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연습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부자들 중 51%는 역사책을 읽는다. 역사를 공부하면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는 인간의 승리와 패배를 그리기 때문이다. 역사책은 나침판처럼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대부분 오락거리용 책은 읽지 않았다. 오락거리용 책을 읽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하루 30분 성공을 향한 뜀박질.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운동이다. 일주일에 반드시 3회 이상 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심장 강화 운동을 말한다. 어떤 운동이든 심장 박동수를 20분 이상 분당 75회에서 100회로 올리면 심장 강화 운동으로 간주한다. 심장 강화 운동은 몸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 유산소 운동은 더 많은 산소를 뇌로 보내는데 산소는 뇌세포의 기능 개선을 돕는다. 뇌 속에 신경세포를 성장시키고 뇌에 뇌신경 영양인자 BDNF 같은 호르몬을 공급한다. BDNF는 뇌세포를 위한 비료다. 뇌세포들이 수상돌기를 성장시키는 것을 돕고 축삭돌기를 크게 확대시킨다. 둘 다 뇌세포의 중요한 성분이다. 수상돌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축삭돌기가 더 클수록 영리해진다. 또 운동을 하면 포도당의 생산도 증가한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수록 뇌는 더 건강해진다.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뿐 아니라 몸도 건강해진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CYP17이라고 부르는 10번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이 유전자는
콜레스테롤을 코르티솔로 전환시킨다. 애석하게도 코르티솔은 림프구의 생산을 감소시켜 면역체계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 매일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솔로 전환되는 과정을 막아 스트레스를 줄인다. 또한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비롯해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도 나온다. 이 화학 물질들은 모두 우리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뿌리를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믿음은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옳은 것이다. 인생은 달콤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인생은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옳은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다. 뇌의 처리 능력 중 무려 80%가 잠재의식에 관한 부분이고 의식적인 부분은 20%에 불과하다. 80%가 자율신경계를 통제하고 행동을 지시하고 습관을 저장한다. 또한 이곳이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상주하는 장소이다. 우리는 매일 어마어마한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지만 전두엽 피질, 즉 의식은 그런 감각 정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해마와 망상 활성계, 즉 잠재의식이 그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의식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의식과 공유한다면 아마 우리 의식은 압도당해서 무의식으로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망상 활성계는 잠재의식이 포착하는 정보들 중에 특정 정보만 의식하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의식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세 가지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정보다. 우리 의식은 감각을 통해 위협을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해마와 편도체에 전달한다. 그 위협이 진짜라면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는 동안 의식은 꺼지고 잠재의식의 일부인 변형계와 뇌가는 즉시 동작을 제어하는 손해에서 움직이도록 지시한다. 치명적인 사고의 희생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쇼크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이런 후유증을 볼 수 있다. 전두엽 피질은 멈췄는데 잠재의식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꿈이나 목표에 관련된 정보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추구할 때 망상 활성계는 어떤 정보를 접촉했는지 의식에 알린다. 그것은 꿈을 이루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꿈과 목표에 관해서는
잠재의식이 직관과 예감을 통해 의식과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는 이를 머릿속 목소리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에 관련된 정보다. 망상활성계는 우리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유한다. 믿음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감정적인 생각들이 체계를 이룬 것과 같다. 그 체계는 어떤 감정적 사건들로 생긴 작은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다. 믿음은 자기와의 대화와 진실로 믿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 혹은 강력한 감정에 기반을 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형성된다.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많은 것이 유년기에 만들어지고 부모, 형제,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부모, 친구, 교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형성되는 믿음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형성되는 믿음도 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 강렬한 감정이 생기면 믿음이 되고 행동이 바뀐다. 어린 시절에 확립된 믿음은 성인이 되어도 이어진다.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성취 능력을 주지만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를 후퇴시키며 가능성을 없앤다. 따라서 부모, 교사, 회사 매니저, 그리고 권한을 지닌 누구든 아이들, 학생, 직원 등의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나쁜 습관을 제거해 줄 능력이 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다면 긍정적인 통찰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믿음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다. 나쁜 습관은 영원히 없애줄 수 있다. 믿음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강력한 긍정적인 믿음이 좋은 습관의 동력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 때문이다. 자신이 영리하다고 믿으면 좋은 학습 습관이 형성된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으면 나쁜 학습 습관이 형성된다. 믿음이 일단 생기면 뇌는 그 믿음 주변으로 습관을 만들어낸다. 활동과 행동을 관소화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만들어낸다. 만약 우리가 현재 재정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불행하다고 느끼고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제한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 희망을 주는 믿음으로 대체해야 한다. 습관을 더 빨리 바꾸는 방법. 런던대가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18일에서 254일이 걸리며 평균 66일이 걸린다. 습관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도 있지만 덜 복잡한 행동은 며칠 만에 형성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습관이 여러 가지 형태, 크기, 색조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얼마나 복잡한 습관인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다 다르다. 어떤 습관은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강력한 습관 하나가 덜 강력한 습관 서너 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이라는 나쁜 습관은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좋은 습관을 뛰어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누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254일 동안이나 기다리겠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솔직히 254일이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새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한다. 뇌는 결국 당신을 옛날 습관으로 되돌려 놓는다. 우리가 습관을 버리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면 뇌는 거기에 맞서 싸운다. 그래서 습관은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 뇌는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우리와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습관을 쉽게 바꾸는 방법은 있다. 뇌를 속이는 것이다. 습관을 빨리 바꿀 수 있는 6가지 지름길을 이용하면 습관을 더 쉽고 더 빠르게 바꿀 수 있고 의지력도 덜 요구될 것이다. 1. 습관 결합하기. 현재의 습관을 선로 위의 기차로 생각해보자. 뇌에는 신경 통로가 선로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를 습관이라는 기차가 다니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습관을 마치 새 승객인 것처럼 똑같은 기차에 넣으면 뇌는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기차나 선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기차를 타고 가는 것뿐이다. 오래된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새로운 부자 습관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자. 또한 매일 30분 동안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두 습관을 어떻게 결합할까? 운동기구 위에 책을 올려놓고 운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오래된 습관과 결합된 새로운 습관을 즉각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습관을 촉발하는 계기는 운동기구 위에 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매일 커피를 마시는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매일 물 한 잔을 마시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자 한다면 커피잔을 정수기나 싱크대 또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된다. 내가 커피 마실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당신은 가장 먼저 커피잔을 찾을 것이다. 이때 커피잔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줄 것이다. 이처럼 결합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며칠이면 된다. 2. 연상 법칙 만들기. 어떤 사람을 보면 오래된 습관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오래된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한다면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사람을 연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연상해야 한다. 지인들, 비영리단체, 직장 동료를 비롯해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새로운 목표가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라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독서클럽에 가입해 토론할 수 있다. 혹은 달리기, 조깅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같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관심을 가져보면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지. 당신 주변에 있다. 습관을 바꾸려는 결정을 한 다음에야 이들이 보일 뿐인 것이다. 3. 환경 바꾸기. 환경이 바뀌면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새로운 집,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 새로운 도시 등은 모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환경이 바뀌면 당신은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수저 하나도 예전에 있던 곳에 있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생각을 해야만 한다. 출근길이 달라지면 생각을 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책임이 달라지면 생각을 해야 한다. 결국 당신의 뇌는 더 쉽게 일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밖에 없다. 4. 작게 시작하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습관을 바뀌기가 훨씬 쉬워진다. 거운 노력이 들지 않는 습관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루에 더 많은 물을 마시기, 비타민 보충제, 섭취하기, 출근길에 오디오북 듣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의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흡연 횟수를 줄이거나 매일 TV 보는 시간을 30분 줄이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처럼 쉬운 일부터 시작해보자. 작고 쉬운 습관일수록 한번 바꾸면 유지될 확률이 크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습관 바꾸기가 가속이 생기고 자신감도 붙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크고 복잡한 습관도 바꿀 수 있다. 5. 새로운 습관을 일과에 넣기. 내 연구에 등장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67%는 해야 할 일 목록을 계속해서 작성한 사람들이었다. 해야 할 일 목록은 내 삶의 성공을 집어넣는 방법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요령 중에는 좋은 습관을 해야 할 목록에 집어넣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해야 할 목록에 좋은 습관이 매일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매일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 습관이 간단한 습관이라면 몇 주 만에 지나면 해야 할 목록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된다. 습관이 되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목록을 이용해 새로운 일상의 습관들을 추가할 수 있다. 6. 나쁜 습관 차단하기. 당신과 나쁜 습관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을 쳐서 나쁜 습관에 빠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밤늦게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이 있다고 치자. 정크푸드를 먹는 이유는 냉장고에 정크푸드가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정크푸드가 없다면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냉장고에 정크푸드를 쌓아놓지 말고 대신
건강에 좋은 간식을 쌓아 놓으면 된다. 여기서 습관은 정크푸드를 먹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것이다. 정크푸드를 없애더라도 앉아서 TV를 볼 때가 습관을 일으키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간식을 찾을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 간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건강에 좋은 간식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 저칼로리의 대체물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나쁜 습관은 저녁을 먹고 나서 페이스북을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 것이다. 이 습관을 차단하는 방법은 컴퓨터를 끄거나 컴퓨터를 창고로 옮기거나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의지력은 보통 하루가 끝날 때 가장 약해진다. 의지력이 약한 경우 이렇게 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계속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나쁜 습관을 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습관이 답이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